얘들아, 내 말 들리나? 네. 어. 음, 공지부터 한번 할게. 전에 이제 시험을 6일 날 친다 그랬는데, 6월 17일 날인 목요일 날 돼야 되는 환경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시험을, 오늘 여기 결승하는 학생들한테도 연락이 좀 되면 좋겠는데, 6월 17일 목요일 3시에 시험을 칩니다. 나중에 학과 사무실에서 조교쌤이 아마 단톡을 아마 알려주든지 할 거예요. 예. 이 대학 본부에서 그 보강일 제일 마지막 날 시험 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16일에서 17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알아들었죠? 예. 그리고 보다시피 지금 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달려오는 덕에 좀 빨리 왔었는데 시험시험 하도록 할게요. 자, 앞 시간에 크기 비교기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디코더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것인데요. 이 장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미 만들어진 IC들, MSI 혹은 LSI로 만들어진 IC들, 각종 그 논리 시스템을 이미 IC화 되어 있는 것, 그런 걸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조합 논리를 설계하는 그 파트에 관해서 이 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이미 IC화 되어 있는 기본적인 디지털 시스템, 디지털 논리 시스템들 중에서 중요한 지금 것들을 차례대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죠? 앞 시간에 이제 그 루그 에드 캐리 제너레이터도 봤었고 크기 비교기도 봤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보는 디코드를 이제 보게 되는 세 번째쯤 되는 것 같네요. 이것들은 이미 우리 조합 논리를 설계할 때 좀 많이 쓰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이게 이제 디코더가 우리말로 하면 복호기라고 하는데요. 복호기라는 것은 이제 이 반대 개념이 뭐냐면 복호기 반대 개념이 부호기겠죠. 부호기고요. 부호기를 인코드라 그러는데요. 혹은 인코드를 코드라고 하기도 하고 인코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데요. 이 부호는 어떤 코드를 이진화하는 것이고요. 그 반대로 복호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쓰고 있는 십진수나 뭐 어떤 인간이 사용하는 어떤 코드로 바꾸를 다시 복호하는 거죠. 이 복호의 개념과 부호의 개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디코더 이 크기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n 곱하기 2의 n 디코더다. n가 입력이고요. 2의 n가 출력이죠. 출력인 것이죠. 예를 들면 n가 2비트이다 이라면 n가 2비트이다 두 개다 그러면 2 곱하기 2의 2성 즉 무슨 말인가 하면 2 곱하기 4 디코더가 되겠죠. 3이면 어떻게 되냐면 2의 3성에서 3 곱하기 8이 되고요. 4 곱하기 16이 되고요. 5 곱하기 32가 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 앞 위에도 쓰긴 한데요.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n 곱하기 2의 n 디코더의 의미는 어쩌면 이거의 디코더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n 비트의 이진 입력을 2의 n 개의 출력 중에 하나로 보내는 것이죠. 즉 여기 이제 입력이 3비트가 있어요. 3비트가 있는데 이 3비트가 이제 000에서
111까지 변하겠죠. 이렇게 변하겠죠. 그러니까 10진수로 제로에서 10진수로 7까지 이렇게 변하겠죠. 이런 3비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D0에서 D7까지 7가지 경우가 있죠. 7가지 경우가 있죠. D0에서 D7까지 이렇게 딱 돼 있는데 0000는 이제 D0만 딱 1이고요. 001은 10진수로 이제 1만 D1만 1이고 102니까 이거는 2만 제로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나머지는 다 출력이 없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이죠. 구조인데 제일 마지막 거 하나만 같이 한번 볼게요. 111이다 이라면요. 1이 들어오면 이놈이 이제 1이고 이거는 이제 제로잖아요. 제로고 1이고 제로고 이렇게 될 텐데 인버터 거치니까요. 그러면 인마는 이제 요 제로고요. 인마는 여기 제로니까 이것도 제로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기 또 여기서 가니까 요 제로네요. 그다음에 요거는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오니까 요만은 제로네요. 그다음에 요만은 제로가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끌려서 요래 오네요. 여기 제로네요. 요만은 요 녀석은 여기 어찌 됩니까? 요거는 여기 주세죠. 요게 어디서 오노? 1이네. 1이고 요만은 어디서 오노? 1이고 여기 제로네요. 요놈이 끝이 제로네요. 요거는 여기 제로네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두 개 상관없이 엔드 게이트 하나가 제로니까 다 제로예요. 제로. 다 제로이고 요것만 문제인데요. 요거는 요 맨 위에 거 요거는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오네요.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오네요. 여기서 오잖아요. 요 1이네요. 그죠? 1.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오네요. 여기 출발하네요. 요 1이네요. 세 번째 거는 여기서 출발하네요. 1이네요. 여기서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T7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제로이죠. 요런 출력을 내죠. 이런 출력을 내겠죠. 즉 무슨 말인가면 요 입력에 따라서 XYZ이라는 입력에 따라서 출력 7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활성화시키는 거죠. 나머지 다 제로를 만드는 것이죠. 이제 입력 3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2의 삼성 8개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3 곱하기 8 디코더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이 경우는 3 곱하기 8 디코더이죠. 그러니까 N가 3인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 IC화 되어 있어 74138로 이미 IC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3 곱하기 8 디코더는 뭐 그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요 정도 하고 지나갈게요. 디코더 뽁뽁이였습니다. 뽁뽁이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이런 N 비트를 받다가 출력을 2의 N 개 중에 하나를 활성화시킨다. 그런 이야기죠. 3 곱하기 8 디코더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 다 입력이 이제 3개니까요. 입력이 XYZ 3개인데 요 3비트이죠. 요놈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3개가 들어가고 요놈 따져서 여기도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3개가 들어오는 X, Y, Z이라는 비트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여기 출력이 8가지가 나오겠죠. 뭐 D0에서 D7까지 나온다 하고 이만은 요 구별하기 위해서 D8에서부터 D15까지 나온다 합시다. 요 어쨌든 8가지입니다. 왜냐하면 3 곱하기 8 디코더거든요. 그러면 이제 W라는 놈이 요게 제로이면 어찌 되냐면 제로이면 이게 1이 되고 이놈은 이제 제로이잖아요. 제로인데 요 단자가 뭐냐면 E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E. 여기 enable 단자인데요. enable 단자인데 활성 단자 혹은 활성화 단자 뭐 한글로 뭐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냥 막 enable 소자입니다. enable 단자입니다. enable 단자인데 요 E는 제로 아니면 1일 것인데 제로면 비활성화
1이면 활성화. 이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제로면 이건 이제 동작을 안 하는 거죠. 요놈만 동작을 하는 거죠. X, Y, Z이 변하더라도 출력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출력이 안 나오는 것이죠. 비활성화되어 있어. 활성화된 이놈만 여기 나오는 거죠. D0에서 D7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0, 0, 0, 그 다음 일대에 이놈을 1로 탁 바꿔주면 어찌 되냐면 이놈이 0가 되고 이제 이놈이 1이 되겠죠. 그럼 어찌 되냐면 이놈이 이제 D8에서 15까지 나오겠죠. 또 8개 나오겠죠.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X, Y, Z, W 이 4개가 결국은 0000에서 111까지 16개잖아요. 16개니까 출력이 어찌 되느냐면 D0에서부터 D15까지 이렇게 16개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결국은 이건 뭐냐면 3 곱하기 8 디코더 2개를 써서 뭐를 만들어낸 건가 하면 4 곱하기 16 디코더를 만들어낸 거죠. 4 곱하기 16 디코더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3 곱하기 8 디코더를 가지고 2개를 이렇게 인버터를 써가지고 에네이블 소자를 하나 써가지고 4 곱하기 16 코드로 확장한 형태 있죠. 물론 3 곱하기 8 디코더를 이렇게 2개를 써서 이와 같은 형태가 아닌 순수 4 곱하기 16 디코더도 앞처럼 만들 수는 있죠. 이것처럼 만들 수는 있죠. 이게 이제 한 소자 더 들어가지고 여기 15개, 16개가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여기서 쭉 해서 10, D15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WX 해가지고 쭉 이것도 이제 0에서 15까지 16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있는데 3 곱하기 8 디코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에 3 곱하기 8 디코더를 했기 때문에 4 곱하기 16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되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3 곱하기 8 디코더를 이렇게 구성을 해도 4 곱하기 16 디코더로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는 설계 기법이 있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 요거를 조금 더 오른쪽 요거 진리피하고 몇 개를 조금 더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에네이블 소자가 요 놈 아닙니까? 요거 요 놈인데요. 요 놈인데 요 놈이 이제 1일 때는 어쨌든 1일 때 1일 때는 여기 1일 때는 어쩌냐면 1일 때는 좀 이거 아닙니다. 이가 아니고 이입니다. 착각해서 요입니다. 요이입니다. 이거 2 곱하기 4 디코다입니다. 위에 거. 2 곱하기 4 디코다의 다른 모양인데 꼭 이 모양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모양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에네이블 소자가 있는데요. 에네이블이 1이라고 하면 이게 1이라고 하면 인버터가 여기 제로잖아요. 제로면 제로잖아요. 제로면은 어쩌냐면 항상 1이잖아요. 항상 이놈이 뭐가 되나 1이 되는 거잖아요. 난드 게이트 출력 특성상요. 그래서 AB 값에 상관없이 enabl이 1이 되면 항상 출력이 1이 되겠죠. 1의 모양이 되겠죠. 비로소 이놈이 이제 제로가 되면 이게 이제 1이 되잖아요. 1이 되어서 이놈은 다 이제 1이 되겠죠. 이게 1이 되겠죠. 1이 되고 나머지 이제 두입력에 따라서 요 출력의 값이 정해지겠죠. 이거 하나 보면요. 000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00라면 이놈은 이제 1 상태고요. 제로니까 이놈은 1이고 다시 또 제로였죠. 제로겠죠. 그럼 요거는 뭐냐면 여기 1이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1이네요. 1이고요. 그다음에 요놈은 어디서 왔노? 요놈은 제로네요. 요건 제로고요. 요거는 어디서 왔냐면 1이네요. 1이고요.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제로네요. 제로고, 요거는 제로네요. 요거 1이고요. 요거 어디서 왔습니까? 요거는 제로네요.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로네요. 제로네요. 제로니까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이게 어찌 되노? 맞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거나? 위에서 두 번째가 1인 것 같습니다. 그랬나? 위에서 두 번째? 예. 그러네. 1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놈만 제로고 나머지 다 1이죠. 1이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는 다 제로고 하나씩 한 개 이상 있으니까 다 1이 되겠죠. 요것만 제로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요와 같은 진리표를 만족하는 것이죠. 요건 우리가 봤던 디코더가 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던 디코더는 1일 때잖아요. 1일 때. 출력이 1일 때를 전부 봤습니다. 여기 1이 될 때 활성화되는 걸 봤는데 이거는 지금 제로가 되잖아요. 제로로 선택되니까 이거는 이제 분원리 디코더입니다. 어쨌거나 요렇게 제로로 선택되든지 1로 선택되든지 두 논리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제 이 분원리 디코더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원리 디코더보다는 앞에 봤던 정논리 디코더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이 또 이렇게 난드 게이트를 인버터 게이트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회로 본래 이 회로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하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벽을 하나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나트 게이트를 둬가지고 입력 신호가 막 이렇게 변하더라도 출력에 그렇게 영향을 안 끼치도록 이렇게 인버터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그거를 회로를 좀 강인하게 만든다 그런 개념인데요. 실제 시스템에서는 설계 시스템에서는 그런 경우에 필요에 의하면 이렇게 분원리 디코더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자, 요 정도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디코더 지금 배웠던 우리 디코더 가지고 설계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BCD를 10진 디코더로 바꾸는 그런 걸 설계하는 거죠. 디코더 BCD가 요만큼 있잖아요. 제로 수까지 000에서 101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출력은 GD에서 9까지 이렇게 출력을 내는 이런 논리 회로를 설계하고 싶은 거죠. 이건 알다시피 무관항으로 처리하는 거죠. 무관항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요 정도 돼 있는데 요게가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한번 같이 볼까요? 202페이지 한번 여러분 교과서 202페이지 한번 볼까요? 202페이지는 202페이지보다 203페이지 한번 볼게요. 203페이지에 이거 이제 디제로부터 쭉 구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203페이지 위에 그림 5.9에 거기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디제로가 어디 있냐면 디제로가 여기 있네요. x가 어디 있냐면 이렇게 x 돈트케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제로가 어디 있냐면 여기가 디제로네. 디제로 그죠? 여기 1이다는 거죠. 여기 1이다 그런 이야기죠. 디제로니까. 그럼 디제로는 요렇게 먹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여기 어찌 됩니까? WXYZ니까요. 00011110니까요. 00011110니까 여기 뭐냐면 요게 W하고 여기 Z이네요. WZ. 그렇게 되네요. 그 같은 모양이 되네요. D0가 그죠? D0는 WZ이 되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D1은 또 다르죠. 그죠? 그와 같은 걸 쭉 해놨잖아요. 그럼 묶으면 출력 함수를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간략화된 출력 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구현한 게 이제 이게죠. 구현한 게 이제 요 놈이죠. 가정은 지금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요거 하나 구해봤잖아요. 방금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그림을 논리로 그린 게 이제 요거죠. 요건데요. 결국 요 놈을 실행하는 그런 조합 논리를 설계한 거죠. 조합 논리를 설계한 것이죠. 그렇게 설계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죠.
이건 BCD를 10진 디코더를 바꾸는 10진 디코더로 바꾸는 그런 회로이고, 이 회로는 이미 IC74425 이미 MSI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IC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필요가 있으면 이 7441을 쓰면 되죠. 쓰는데 7441을 만들어진 걸 써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이 7442의 내부가 우리가 이렇게 모양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같이 한번 보았네요. 또 하나 예제를 하나 더 해볼게요. 이제 방금 디코더 이제 우리가 정가상기잖아요. 정가상기를 디코더하고 두 개의 오화 게이트로 실현하라 해놨는데요. 정가상기는 우리가 뭐 전에 앞에서 했듯이 돌아가 보면은 한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가상기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정가상기 이거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요. 이러면 이제 순수 이 게이트가 아니고 이 이제 익스클루시브 오화 2개 하고 엔드 게이트 2개 하고 오화 게이트 1개 이렇게 써서 했단 말이에요. 요거 불식 간략화된 최전 간략성 불식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서 실제 이런 회로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와 같은 게이트들을 쓰지 않고 디코더를 써서 한번 설계해보자. 뭐 그런 이야기죠. 그것이 이제 요놈이죠. 요놈인데요. 디코더를 가지고 이제 설계한 예제입니다. 네.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정가상기의 진리표잖아요. 진리표니까요. 지금 이제 캐리는 여기 요거 4개일 때 발생이 되고 썸은 이렇게일 때 출력이 되니까요. 3 곱하기 8 디코더를 썼네요. 3 곱하기 8 디코더. 왜냐하면 입력이 3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3개이기 때문에 3 곱하기 2의 삼성, 즉 3 곱하기 8 디코더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8 디코더를 선택했고요. 입력 XYJS 그대로 이제 적었고요. 출력은 이제 SC인데요. S는 뭐냐면 여기에 001, 010, 100, 121 때 출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따지면 출력을 따지면 어쩌냐면 여기 D0, D1, D2, D3, D4, D5, D6, D7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뭔가면 D0, 1, 2, 4, 7 이렇게 되잖아요. 1, 2, 4, 7 이렇게 OR을 먹고 썸이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썸이죠. 캐리는 뭐냐면 요 3하고 5, 6, 7 3, 5, 6, 7 7은 공통으로 썼네요.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된 거죠. 3 곱하기 8 디코더를 쓴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 결론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익스클루시브 오화 2개 하고요. 엔드 게이트 2개 하고요. 오화 게이트 1개 가지고 썼잖아요. 앞에서.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디코더 3 곱하기 8 디코더 1개 하고 오화 게이트 2개를 가지고 정가상기를 설계한 예제죠. 이제 다 필요에 따라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앞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설계의 경우를 보고 있는데 이 장에서는 특히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목표가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어떤 MSI나 LSI 같은 디지털 시스템, 이미 만들어진 디지털 시스템, IC화되어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해서 확장 논리에서 조합 논리 회로를 설계하는 과정을 이 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요쯤 하고 또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했던 지금까지는 이제 디코더를 했는데 그 반대 개념인 인코더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인코더는 그냥 이제 코드라고 하기도 하고
인코더라고 하기도 하고 부호기다 그렇게 하죠. 부호기는 부호화하는 거잖아요. 부호화하는 거죠. 부호화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호화하는 건데 부호화한다는 것은 영어로 하면 인코딩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냥 코딩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코딩의 개념으로 보면 그냥 부호하기는 코드이고요. 인코딩 개념으로 하면 인코드로 이제 표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둘 다 어쨌든 부호기라고 하죠. 개념을 좀 정리를 해놓을게요. 이거는 부호기는 디코더하고 엔코더는 나중에 여러 시스템, 디지털 시스템에서 출현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반대 개념이죠. 아까 n 곱하기 2의 n이었는데 이제 이게 입력이고요. 이게 이제 출력이에요. 저 반대 개념이잖아요. 인코드와 부호기는요. 인코드와 디코더는 반대 개념이니까 2의 n우의 이하의 출력을 입력을 받아 n우의 출력을 하는 회로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요 7개잖아요. 7개 받아가지고 3개 나오는 거죠. 우리가 했던 건 이제 3 곱하기 여기 앞에였다면 이게 거꾸로 되어 있으면 3 곱하기 8 디코더였잖아요. 그죠? 디코더였는데 이게 이제 요렇게 바뀐 거죠. 8 곱하기 3 엔코더가 된 거죠. 엔코더가 된 겁니다. 그런 것이다. 그런 개념이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 8개 입력이니까 출력이 8개니까 n우가 3일 때니까 출력이 3개겠죠. 3개이죠. 그런 인 경우입니다. 여기는 이제 D제로 1 이렇게 이제 이쪽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D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 제로 1, 2, 3, 4, 5, 6, 7 이렇게 차례대로 쭉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출력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요 출력은 이제 요 X가 출력이 있는 곳은 여기 뭐 요 4개가 있잖아요. 4개. 여기 뭐냐면 4, 5, 6, 7이니까요. D 4, 5, 6, 7이고요. Y는 어쩌냐면 여기에 2, 3하고요. 6, 7이네요. 2, 3하고 6, 7이 Y가 여기 합쳐져야 되고요. Z는 뭐냐면 여기에 1, 3, 5, 7 이랬네요. 1, 3, 5, 7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Z가 되겠네요. 요 모양이네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입력을 N2의 N개를 받아가지고 N개의 출력을 하는 회로를 부호기라고 그러는데 부호기는 이렇게 설계가 되는 것이죠. 거기 이제 여러분 교과서 208페이지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8페이지에 뭐 특별한 게 있나요? 한번 보기는 볼게요. 208페이지 한번 볼까요? 뭐 특별한 게 없네요. 뭐 특별하게 뭐 이야기할 게 없네요. 208페이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 할게요. 인코더보다 디코더가 오히려 많이 쓰입니다. 쓰이기도 하고 자주 등장합니다. 등장하기 때문에 인코더는 이런 개념보다는 나중에 요 뒤에 나오는 멀티플렉스 개념이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인코더와 디코더 중에서는 디코더가 조금 더 중요도가 높다 그래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멀티플렉스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멀티플렉스는 이미 IC화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74148입니다. 74148로 되어 있는데요. 내나 74 시리즈에 148번인데요. 멀티플렉스는 우리말로 하면 데이터 선택기인데요. 데이터 선택기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멀티플렉스 혹은 MUX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냥 MUX 그래가지고 많이 쓰죠. 멀티플렉스. 그래서 이 블록도에 보면 MUX 대문자를 MUX 이렇게 써요. MUX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
곱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n 곱하기 1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2의 n개의 입력들 두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출력하는 해놓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출력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제 지금 4 곱하기 1의 멀티플렉스 얘인데요. 여기 이제 4개인 경우죠. 4개 입력이죠. 4개의 입력입니다. 4개 입력 중에 하나를 Y에 내는 것이죠. 즉 I0를 낼 것인지 I1을 나타낼 것인지 I2를 나타낼 것인지 I3를 나타낼 것인지 여기 선택 단자죠. 선택. 요 단자에 의해서 요 출력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 진리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요 S1, S0라는 요게 S1, S0라는 두 선택 단자가 선택 단자인데 요 선택 우리말로 하면 선택 단자라 그러고요. 영어로 하면 그냥 셀렉트라 그래요. 셀렉트라 그래요. 셀렉트 단자라 그러죠. 그렇죠. 그렇게 생겨 먹었고요.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가 보면 요 세 번째 거 하나 볼까요? 1제로인 경우요. 여기 1이고 여기 제로인 경우네요. 1이면은 여기 이제 1이고요. 여기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이니까 여기 제로겠죠. 제로면 여기 제로네요. 여기 제로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로면은 여기 제로고 쭉 올라가면 여기 제로네요. 그 다음에 인버트가 지금 여기 1이니까요. 여기 1이고 여기 1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I0고 여기는 I1이고 여기는 I2이고 I2이고 I2이고요. 여기 이제 I3겠죠. 그런데 요거는 다 이제 요 제로 때문에 제로 것이고요. 이거 제로 때문에 제로 것이고요. 이거 제로 때문에 제로겠죠. 그럼 여기 이제 둘 다 1이니까 I0, 1, 2니까 I2 요놈이 제로면 제로, 1이면 1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는 I2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여기 뭐가 나타나서 결국 I2가 나타나죠. I2가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 어떤 셀렉트 단자입니다. 결국은 여러 입력이 도착했으나 출력에 뭐를 해줄 것인가는 요 선택 단계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거죠. 이거는 이제 2의 n 곱하기 1이니까 2의 n 곱하기 1이니까 뭐 4 곱하기 1, 8, 16, 32, 64 이렇게 하겠죠.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양이 멀티먹스가 있겠죠. 멀티플렉스가 존재하겠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적 블록들은 이렇게 나타났죠. 입력 있고요. 입력은 이제 I0에서부터 I1, I2, I3 이렇게 뭐 지금 4 곱하기 1, 이 경우는 4 곱하기 1이니까요. 출력이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 선택 단자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표시하고 구체적으로 하면 S1, S0 이 선택 단자 S를 따서 S1, S2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요 I는 이제 입력을 영어로 입력이 인풋이잖아요. 그래서 I를 주로 따고요. 출력은 이제 Y라고 표시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 쓰고 있다. 이 4 곱하기 1 멀티플렉스에서 가장 좀 많이 쓰이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4 곱하기 1하고 16 곱하기 1이 가장 8 곱하기 1 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16 곱하기 1까지도 쓰이긴 한데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4 곱하기 1하고 8 곱하기 1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디코더처럼 확장해 쓸 수 있습니다. 8 곱하기 1 두 개를 가지고 16 곱하기 1 두 개를 만들 수도 있고 4 곱하기 1 두 개를 가지고 8 곱하기 1을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확장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자, 넘어갈게요. 요거는 또 뭔가 하면 멀티플렉스를 디코더를 활용해서 멀티플렉스를 응용하는 예입니다. 이렇게도 좀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합 논리로 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크게 보면 2 곱하기 1 멀티플렉스입니다. 2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하나하고 여기에 있는 하나하고
이렇게. 그럼 출력이 4개잖아요. 여기에는 샤프 1 혹은 샤프 2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샤프 1을 나타낼 것인가, 샤프 2를 나타낼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느냐면 선택 단자가 결정하는, 이놈이 결정하겠죠. 결정하고 전체 이 enable 단자가 있는데 enable 단자가 이가 제로이거나 이가 1이거나 둘 중에 하나. 근데 제로이면 어쨌든 이가 제로이면 어쨌든 됩니까? 제로이면 1이잖아요. 1이니까 1이면은 어쨌든 이 전체가 선택이 되죠. 선택이 되고 제로면 이게 enable 되네요. enable 되고요. 전체가 1이 되기 때문에 1이 되면 어쩌다면 1이 되면 이게 이제 인버터가 제로가 되니까 다 출력이 제로가 돼가지고 disable 되죠. enable 반대개념 disable이 되죠. disable이 활성화 비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즉 enable이 제로일 때만 의미가 있죠. 그죠? 1일 때는 조금 전에 봤듯이 전부 여기 1이 되면 전부 제로가 돼가지고 출력이 다 제로입니다. 그죠? S에 관계없이 셀렉트 단자에 관계없이 어쨌든 모두 제로가 돼버린다. 제로가. 예. enable이 제로이면 드디어 이제 enable이 되고 제로이면 enable이 되고 셀렉트 단자 이놈이 이제 제로면 어쩌냐면 제로면 이게 1이 되잖아요. 1이 되고 이건 제로 되니까 셀렉트 단자가 제로이면 무엇이 선택되느냐면 제로이면 여기 제로이면은 제로이면 여기 1이잖아. 1이면 여기가 요 4개가 1이잖아요. 이렇게. 즉 무슨 말인가요? 샤프 1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샤프 1 선택이. 즉 1이면 셀렉트가 제로이면 샤프 1을 선택하는 거고 셀렉트가 1이면 어쩌냐면 샤프 2를 선택하죠. 즉 샤프 1을 선택하는 것은 A 출력을 나타내는 거고 샤프 2를 선택하는 것은 B죠. A와 B는 각각 이제 A3, A2, A1, A0이고 B는 B4, B3, B2, B1, B0이죠. 뭐 이렇게 A가 나타나고 B가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죠. 전체적으로는 그죠? 그 같은 의미를 담고 있네요. 이 전체를 동작시키지 않으려고 하면 enable 소자를 늘 1로 갖고 있다가 그죠? 갖고 있다가 사용한다면 이제 제로로 만들고 셀렉트 단자를 제로 1로 조정함으로써 샤프 1을 출력해내기도 하고 샤프 2를 출력해내기도 하고 그런 거네요. 그죠? 전체적으로는 디코더를 이용해서 멀티플렉스로 전체 보면 이 큰 멀티플렉스 한 덩어리를 여기 내고 이렇게 2 곱하기 전체적으로 보면 2 곱하기 1 멀티플렉스의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얘들아, 예, 조금 쉬도록 할게. 이 양에 뭐 여유가 좀 있으니까 좀 쉬도록 할게. 예. 쉬고 4시 정각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 그래도 되겠나? 예. 어. The recording has stopped. This meeting is being recorded. The recording has stopped.
This meeting is being recorded. 자, 얘들아. 내 말 들리지? 자, 요 뒤에 멀티플렉스 가지고 조합로로 설계하는 예제가 나오는데, 멀티플렉스 했던 거를 잠시 요약 좀 할게. 자, 이제 이만큼이 MUX 이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있고 요 입력 4개가 여기 있고 이제 셀렉트 단자 이렇게 2개 있고 출력이 있고 Y가 있고 이런 거죠. 이런 모양인데 이런 것들이 요와 같은 출력을 내죠, 그죠? S1, S0가 00, 01, 10, 11일 때 I0, I1, I2, I4가 이렇게 나타나죠. 요 입력 4개 중에 하나가 출력에 나타나죠, 그죠? 여기 이제 4 곱하기 1 멀티플렉서 예제라고 아까 했습니다, 그죠? 요 머릿속에 좀 넣고 가도록 할게요. 멀티플렉스에 의해서 불함수를 실현하는 거, 조합로를 회로를 실현하는 건데요. 이 예제는 지금 뭔가 하면 요걸 예제인 거예요. 요 예제는 FABC 입력이 ABC이고 시그마 1356인 요런 논리를 실현해라 그런 이야기죠. 요거는 진리표로 나타내면 요런 표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요런 표를 얻을 수가 있죠. 1, 3, 5, 6. 그럼 이제 1, 3, 5, 6이고요. 입력 ABC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돼 있고요. 요와 같은 진리표를 만족하는 조합 논리를 설계하라. 뭘로? 멀티플렉스로. 그런 이야기죠. 멀티플렉스로. 그러면 멀티플렉스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여기 있네. n 플러스 1개의 변수의 불함수를 2n 곱하기 1 멀티플렉스로 실현한다. 그런 이야기죠. 4개면 n가 4이면 어찌 되냐면 n 플러스 1개가 2의 n개니까요. 4니까 2의 3 곱하기 1로 실현하겠죠. 그렇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n가 3개이면 어찌 되냐면 2의 2 곱하기 1 되겠죠. 결국은 4 곱하기 1이 될 것이고 이거는 8 곱하기 1 멀티플렉스를 쓰겠죠. 그렇게 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면 n 플러스 1개 입력 변수로 구성되는 게라면 n개 변수는 선택선에다 할당하고 1개 변수는 어쩌냐면 입력에 할당한다. 그런 놨네요. 그죠? 우선 요 변수가 3개니까 그죠? 3개니까 요 경우잖아요. 멀티플렉스는 뭘 써야 되냐면 일단 4 곱하기 1 멀티플렉스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n개 변수는 선택선에 1개는 입력에 했으니까 입력에 1개는 뭐를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ABC 중에 맨 앞에 있는 여기 이제 ABC의 A가 MSB잖아요. C가 LSB인데요. 이 경우는 A를 선택한 경우죠. A를. 잠깐만요. 내가 전화할게요. 수 끝나고. 네. 자, 그런데 요 MSB를 여기 입력선에다가 요게 A를 할당할까, B를 할당할까, C를 할당할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구조가. 이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PPT에 있는 거는 A를 할당한 경우, 요 MSB를 여기 할당한 경우고 1개를 더 해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C를 할당한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A를 할당할 수도 있고 B를 할당할 수도 있고 C를 할당할 수도 있어요. 입력의 어느 변수나 입력에 할당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중간에 용어는 잘 안 쓰고요. MSB나 LSB를 주로 쓰죠. 그 중에서도
굳이 사용 빈도를 이야기해봐라 하면 MSB를 가장 많이 할당을 하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와 같은 표를 딱 만듭니다. 표를 만들어서 A라고 하면 이제 A-하고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I0, I1, I2, I3라는 이제 입력이 있잖아요. 입력이 이렇게 있잖아요. 입력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놈을 정해야 되는데요. 요걸 결정해야 되는데요. 요걸 결정해야 되는데요. 요거 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A-가 A를 보면요. 보면 I0는 어쩌냐면 요놈 A가 0인 경우하고 1인 경우가 있잖아요. A가 1인 경우는 I가 0인 경우는 어쩌냐면 0, 1, 2,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 1, 2, 3이고요. 그 다음에 1인 경우는 10진으로 빼면 4, 5, 6, 7에 4, 5, 6, 7이잖아요. 4, 5, 6, 7. A가 1인 경우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출력이 어디 있나 하면은 여기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10진수로 1, 3, 5, 6에 출력이 있으니까 1, 3, 5, 6에 동그라미를 치고요. 선을 딱 그어서 하나 또 이렇게 동그라미 선택을 못 받은 건 제로고요. 두 개 다 선택받아서는 1이고 둘 중에 밑에 걸 선택받았으니까 A잖아요. A를 나타내고 둘 중에 위를 선택받았네. A-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I0는 0, I1은 1, I2는 A, I3는 A- 하여튼 요와 같은 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입력하고 BC, 나머지 BC는 이렇게 선택 단자로 만들어서 요와 같은 형태로 만들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경우를 보면 하나 보면 A가 0인 경우잖아요. A가 0이면 이게 어쩌냐면 0, 1은 고정이고요. 여기 뭐냐면 A가 0인 경우니까요. 여기 0면 A-1이잖아요. 그죠? 1이면 BC가 여기에는 0, 1인 경우니까요. BC가 0, 1인 경우니까 0, 1이면 어쩌냐면 두 번째 게 선택이 되잖아요. 0, 1이면 요 1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1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만은 두 번째 게 나타난다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했던 요거잖아요. 요거죠? 요 0인 경우죠. 요건 경우죠. 이런 경우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거죠. 만족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A 말고 C를 결정했을 때, C를 선택했을 때를 같이 한번 볼게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C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요 놈을 이제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 했듯이 여기 이제 C니까요. C는 0, 0, 0, 0이고요. 0일 때는 이제 언젠가 하면 C가 0일 때는 어딘가 하면은 이게 0, 0, 2, 4, 6이잖아요. 0, 2, 4, 6 이렇게 돼 있고요. 1인 경우에는 1, 3, 5, 7이잖아. 1, 3, 5, 7 이게 1, 3, 5, 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바 이렇게 딱 해놓고 요 C-바를 바꾸면 안 되느냐?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C-바 C 이렇게 쓰죠. 쓰고 그 다음에 똑같이 출력이 어디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네 개는 똑같이 이렇게 나타내죠. 하다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칠하는 거죠. 1, 3, 5, 6에 딱 나타내놓고 요 동그라미 요 세 개는 여기 C를 선택했네요. C 이거고요. 요거는 C-를 선택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죠. 똑같은데 두 번째 요거 두 번째 값 해볼게요. 그럼 0, 1이고요. 0, 1이고 C가 뭐냐면 C가 여기 C가 1인 경우니까요. 1인 경우니까 1, 1, 1, 0, 2겠죠. 그러면 여기 두 번째 거 여기 나타나잖아요. 여기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와 같이 되는 거죠. 111인 경우는 한번 볼까요? 111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111인 경우는 요놈이 나타나잖아요. 요놈이 I3가 나타나죠. 여기 나타나죠. 제로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제로가 나타나겠죠. 똑같은 거를 멀티플렉스에 의해서 불함수를 실현했는데 하나는 LSB를 할당한 거고 좀 전에 봤던 것은 이거는 이제 MSB를 할당한
예제죠.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요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요것도 뭐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둘 다 멀티플렉스로 불람수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지금까지 뭘 했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디코더를 했고 하나는 멀티플렉스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요. 어떨 때 멀티플렉스를 하고 어떨 때 디코더를 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많은, 즉 출력 함수 수가 비교적 적은 거는 멀티플렉스를 하고 출력 함수가 비교적 많은 것은 디코더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제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이건 어떤 룰이고요. 일반적으로 조화배로를 디코더로 사용할 수도 있고 디코더를 이용해서 설계할 수도 있고 멀티플렉스를 설계하는 이 두 가지의 패턴은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했던 것을 좀 기억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해해설이라 생각합니다. 야, 얘들아. 예. 요 뒤에 이제 기억 소자인데 요거는 뭐 다음 시간 할게. 예의도 있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뭐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할게. 오늘은 요 정도로 할게. 혹시 뭐 기말 시험이나 뭐 오늘 진도에 관해서 뭐 질의 있으면 질의를 해라.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없어?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마칠게. 진도 여유가 있으니까 뭐 다음 시간에 종강을 하도록 할게. 네, 자, 끝낼게. 알겠습니다. 아까 내 이야기했던 시험 날짜 바뀐 거 아마 문자가 갈 건데 주위에 없는 친구 있으면 뭐 연락을 좀 해서 알려주도록 했으면 좋겠다. 자, 마칠게.